자, 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나온 버퍼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. 자,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를 보면 이게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기초 지수 가격이라고 치면 커버드 콜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자, 커버드 콜은 콜 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거잖아. 그래서 기초 지수가 상승하지 않아도 일부 수익을 먼저 챙기는 구조이고, 기초 지수가 일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방어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바로 커버드 콜이지. 근데 커버드 콜은 상방이 막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버퍼 ETF라는 게 나왔어. 자, 이거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먼저 수취하는 구조라면 버퍼 ETF는 하락을 어떻게 방어할 수 없을까? 라고 생각해서 나온 상품이 버퍼 ETF라고 보면 돼. 사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 버퍼 ETF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좋아. 시장이 일정 부분 빠진 이후에는 하락률을 방어하는 구조야. 그리고 상승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구조야. 근데 이 커버드 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커버드 콜은 처음에 이 포지션을 만들 때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시작을 하잖아. 그런데 하방을 막는 구조는 막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. 이 비용이 뭐냐면 풋옵션을 매수해야 돼. 내가 방어하고 싶은 지수 이상으로 하락했을 때 하락을 막겠다라는 게 풋옵션인데 이 풋옵션을 매수하는 구조를 요게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해. 그래서 지수가 안 빠져도 처음부터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 손실이 발생하고, 그리고 기초 지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한 만큼 상승할 때까지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지. 그리고 그 이상 상승을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야.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상승할 때는 상승 구간에서 제한을 받고,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일정 구간 이상 하락했을 때 하락률을 방어하는 이 구조가 나와. 두 개를 섞으면.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승도 일정 구간만 참여할 수 있고 하락도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방어는 하는데 그 구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 손실을 막아주는 구간을 자꾸 위로 올리고 싶을 거라고. 그래서 얘를 위로 올리려고 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겠지. 마이너스가 나오면 하방을 다 막아주고 상승은 일부 참여하면서 상방은 막히는 거야. 손실은 없는데 상승은 참여할 수 있다. 이런 구조는 세상에 없는 상품이야. 뭐 3%나 이렇게 작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10% 이상 상승을 참여하는 구조를 주면서 하락을 다 방어해 준다? 이런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. 그래서 이런 유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쓰면 가능해지냐면 상승은 일부 참여하고 상방이 막히지? 그리고 하락은 막아주되 일정 구간이 지났을 때 손실을 다시 발생시키는 구조. 이 구조를 만들면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. 이때 바로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한 번 더 수취하는 거야. 그래서 프리미엄을 우리가 커버드 콜일 때는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수취를 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한번 수취하고 풋옵션 매도를 통해서 프리미엄을 또 수취를 해.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여기서 손실을 막을 수 있게끔 풋옵션을 매수하는 구조로 가져가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게 바로 버퍼 ETF다 이렇게 보면 돼. 자, 그럼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. 상승 구간은 얼마큼 참여할 수 있어요? 하락의 손실은 얼마큼까지 방어할 수 있어요? 이게 가장 궁금할 거잖아. 요 구조는 버퍼 ETF를 상장시킨 운용사 홈페이지에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. 올해 코덱스에서 처음으로 버퍼 ETF를 출시를 했잖아. 이름이 코덱스 미국 S&P 500 버퍼 3월 액티브야. 우선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. 여기 캡이 16.4%라고 되어 있어. 16.4%라고 하는 거는 요게 참여율이 16.4%까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이상 올라가는 수익은 참여하지 못한다. 그리고 하단의 버퍼 마이너스 10.2%.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0.2%야. 10.2%까지는 손실을 방어해주고 그 이상 하락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는 거야. 지수가 20%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했다면 10.2%를 뺀 9.8%만큼은 손실이 발생되는 것.
대신에 10.2%만큼 손실을 막는 거지.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버퍼 ETF라고 보면 되고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, 만약에 내가 여기서 투자해서 이 시점에서 그러면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은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야. 만약에 여기서 내가 투자를 했어. 그러면 수익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야. 대신에 여기서 내가 투자를 했으면 하방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요만큼밖에 막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, 그리고 ETF의 가격이 이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아. 그거를 생각을 해야 돼. 좀 전에 ETF의 명칭에 3월이라고 되어 있었잖아. 그러면 이 3월이 만기인 1년짜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. 지금 올해 3월 달에 상장을 했고 2026년 3월에 만기가 되는 거고, 2026년 3월에 만기일에 정확하게 지수에 따라서 이 선 어딘가에서 수익을 달성하는 게 바로 이 ETF의 특징이야. 자, 무슨 말이냐면 구성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. 비중이 가장 높은 게 32%가 S&P 500의 선물이야. 2025년 6월 만기인 선물을 담고 있다. 이 뜻으로 보면 되고, 이거는 6월에 만기가 되면 그 다음 선물을 또 담는 롤오버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지? 자, 그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. S&P 500의 풋옵션이야. 풋옵션 5650 지수. 2026년 3월 20일에 만기가 되는 풋옵션이야. 그러니까 풋옵션이 이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이 선상에서 실현하는 시기는 2026년 3월 20일이다. 이렇게 보면 돼.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확히 선에서 움직이지 않고 선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 거야. 위로도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래로도 있을 수 있는데, 보통은 ETF 가격이 이 선보다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. 왜냐하면 풋옵션은 우리가 등가격을 매수했잖아. 그리고 매도하는 옵션은 외가격을 매도를 했단 말이야. 프리미엄이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거는 등가격이야. 그래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옵션이 바로 이 ATM이라고 보면 되고, 그래서 이 ATM의 가격이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어.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, 그러면 우리는 ATM의 풋옵션을 매수했고 나머지 외가격의 옵션은 매도를 했잖아. 그런데 얘의 가치 하락 속도가 매도보다 더 빠르다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ETF의 잔고의 평가 금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지. 그래서 이 선보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. 물론 옵션의 가격을 형성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. 가장 큰 이유가 변동성.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변동성이 어느 방향으로 커지느냐에 따라서 ETF 가격 형성 구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, 보통은 정확히 선에서 매칭되지 않을 거고 약간은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만기 때는 정확하게 이 선 어딘가에서 수익이 실현될 거다. 이렇게 보면 돼. 자, 다시 구성 종목으로 쭉 한번 들어가서 여기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 게 있지? 이게 바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거야. 뭐냐면 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옵션 매도자는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이잖아. 그래서 마이너스로 잡힌다고 보면 돼. 요것도 보면 6,575 콜옵션을 매도했어. 만기가 2026년 3월 20일이야. 그러면 캡 지수가 어디야? S&P 500의 캡 지수가 6,575다. 그리고 풋옵션 매도가 풋 5075에 매도를 했어. 그러면 S&P 500이 5075까지 빠질 때까지는 하락을 방어해 주겠지만 그 이상 하락하는 거는 손실이 발생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. 투자자들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서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긴 해. 지금 지수가 한 10%, 15% 빠졌어. 하단 버퍼 이하까지 빠져있는 상태라면 신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 시점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은 아닌 거잖아. 그럴 때는 그냥 S&P 500에 추정하는 걸 투자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지. 그리고 또 하나, 이 상품을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격 이격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더 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다면 버퍼 ETF에서 일반 ETF로 옮겨 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, 특히 캡 상단으로 근접했을 때 이때는 추가 상승 구간이 많이 남았지 않기 때문에 버퍼 ETF를 계속 홀딩할 이유는 없겠지. 대안을 빨리 찾는 방법도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.
정확한 시점이 있다기보다는 사람들마다의 판단에 따라서 이걸 사야 되겠지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상품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근데 지수가 조금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. 하지만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리스크일 수 있잖아. 지수가 올라간다면. 그리고 지수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S&P 500 기준으로 20% 이상 하락하는 구간은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이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 거거든. 그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방을 일부 막으면서 상방을 열고 싶다. 라는 투자자들한테 적합하겠지.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한 5%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한 10% 이상의 상승은 여전히 참여할 수 있고 내가 15% 하락하는 구간까지는 손실을 5%로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투자의 시점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지 생각을 해보고 나는 하락을 좀 방어하고 싶다. 뭐 이런 측면이 좀 짙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.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풋옵션 매수로 하방을 막고 커버드 콜로 프리미엄을 수취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우리가 이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요거를 여기 위에까지 올리고 싶은 거잖아. 그러면 얘를 올리려면 비용이 필요해.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가격 옵션을 매도를 해서 여기서 프리미엄을 수취해서 비용을 만들어내는 거야. 그래서 이 구조를 위로 시프트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아까 봤잖아. 우리가 2026년 3월 20일 만기인 옵션들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. 콜 옵션도 그랬고 풋 옵션도 그랬고 다만 지수 추종하는 것만 2025년 6월 만기인 걸로 했는데 이건 상관없어. 지수 추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선물이 매력적이면 선물을 담을 거고 주식이 매력적이면 주식을 담겠지. 결국에 옵션 만기가 전부 다 2026년 3월 20일로 맞춰져 있다. 그래서 수익 구조는 정확하게 이때 저 설계된 수익 구조를 달성하게 돼 있다. 이렇게 보면 돼.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 파악을 하는 게 NAV잖아. ETF의 실제 밸류이고 이것과 실제로 ETF와의 가격 괴리 이걸 우리가 이격도라고 얘기를 하잖아. 그래서 보통은 이 이격도가 작은 게 좋은 ETF라고 하고 ETF는 LP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NAV와 뭐 이격도를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. 굳이 우리가 구성자산까지 열어보면서 옵션의 평가 금액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야. 옵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.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거는 버퍼 ETF는 하락 손실을 방어해주는 지점이 있다. 상승을 제약하는 지점이 있다.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고 현재 ETF의 가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매번 투자하기 전에 현재 이 ETF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결국에 이 구조만 잘 알면 굳이 뭐 옵션에 대해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